여러분. 추운데 우리 율동으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끝날 때 율동을 할까요? 시작할게요. 아, 그러면 우리 시작할 때 바위처럼 음악으로 율동하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겨우 앉았는데 겨우 앉았으니까 이제 토요투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소녀상 지킴이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다 추워서 덜덜 떨고 계시는데 정말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일본군 성노예지 사제 배상과 이제 왜곡적인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에서 함께하고 있는 촛불 승리 한일합의 폐기 토요투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와 박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구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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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와 일본 정부는 매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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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이제 민중청동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토요투쟁은 이제 30분이 아니라 40분 좀 더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너무 몸을 떨고 계셔서 아무래도 바위처럼을 다 같이 추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원래 이제 토요투쟁이 끝날 때 우리가 바위처럼을 추면 끝나지만 오늘은 굉장히 추우니까 우리가 몸을 좀 풀자는 의미에서 바위처럼을 다 같이 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요 다시? 같이 출까요? 출 수 있는 지선이 그리고 태영이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출. 추우니까 같이 따라하면서 우리 바위처럼 율동을 배워봅시다. 우리 이번엔 특별하게 제자리 뛰기를 반절 동안 할까요?
자, 응급하세요, 여러분. 네. 네. 네, 추운데도 이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바위처럼으로 이제 토요투쟁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민중총궐기가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죠. 원래 숨이 차네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총궐기를 우리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함께 하다가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민중들이 모이는 그런 광장으로 모이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민중총궐기에 막 다녀온 친구가, 다녀온 친구의 이제 발언으로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이 친구는 진보학생연대라는 곳에서 이제 온 친구가 이제 민중총궐기에 대한 소감을 이제 발언으로 해주실 텐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생명과학부 17학번 한필용입니다. 진짜 날씨가 몹시 춥네요. 진짜 가장 먼저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농성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그 민중총궐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공원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이렇게 깃발 들고 행진을 했는데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진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게 또 양심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옳은 소리를 한 정치인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맞는 말을 한 건데, 옳은 소리를 한 건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석방하라 이런 말들을 어떤 단체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또 얼마 전 트럼프가 한국에 왔잖아요. 거기서 현 정부가 한미 FTA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두 분 모두 한미 FTA를 취소하겠다고 했었던 걸로 배웠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근데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미국을 상대로 진짜 질질 끌려가기만 하는 문재인 정부, 저는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나라에서 자주성을 드러내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동학농민운동의 현장인 우금티를 갔었습니다. 선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 싸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배우고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뭉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언 해준 한필요 학생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구호를 한 번 더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즉각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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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적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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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앞에 친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여야 하는 이유는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박근혜가 내려왔던 우리가 촛불 승리를 이뤄냈지만 아직 많은 것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이 민중총궐기라는 그 집회를 통해 우리가 계속 모였었는데요. 2년 전이었던 2015년 11월에는 이제 백남기 농민께서 이제 물대포에 맞았던 날이죠. 네. 네. 당시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가 1,400조까지 되지만 당시 가계부채가 1,300조였고 이제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하루 자살률도 이제 4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해서 외친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백남기 농민을 이제 살인적인 물대포로 쏜 그 경찰은 거의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결국 이제 밟은 거나 다름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적인 어마무시한 그런 박근혜에게 박근혜가 이제 내려와야 된다, 박근혜는 퇴진해야 된다라는 구호로 우리가 이제 박근혜가 결국 우리를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그런 촛불 승리를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민심을 외면하고 이제 무참히 밟았던 박근혜가 촛불의 명령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들, 민색 파탄과 민주 파괴를 만들어 놓은 그 사회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계속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민중총궐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 사회의 적폐들이 오히려 악폐로 더 심화되어서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폐에 대해서 악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모였었고,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우리가 소녀상 옆을 지키며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악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도 이렇게 토요투쟁에 와주신 진보학생연대 여러분과 그리고 뒤에 계신 학우분 두 분,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사진작가분과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계신 시민분, 정말 오늘 토요투쟁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이유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떤 악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민중총궐기 하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작년에 민중총궐기 했을 때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2016년에 민중총궐기 하기 전에 2015년에도 14년에도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0만 명, 15만 명, 정말 적을 때는 3천 명 이렇게 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민중 총궐기가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촛불 항쟁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그런 15년, 14년의 민중 총궐기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민중 총궐기에서 나왔던 가장 큰 구호는 이명박 구속입니다. 이명박 구속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먼저 우리가 하는 민중 총궐기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싶은데요. 이제 2015년에 민중 총궐기를 했을 때 그때 11월 정말 그때도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물대포를 맞음으로써 생사의 문턱에 있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그러했듯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항쟁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농민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대포 사건이 있고 나서도 박근혜 정부는 1년이나 더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민중들을 탄압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4년이나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 악폐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우리 생활 속에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백남기 농민의 죽음보다 2016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했던 뉴스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였죠.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이따위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단 말이야? 하는 그런 충격 때문에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발화점이 되는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17년에 민중총궐기에 있어서 발화점이 돼야 하는 그런 사건은 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정세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국정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가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복잡한 일이고 한나라 국가에 있는 적폐 악폐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인 적폐를 청산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적폐 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개혁정부를 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순조로운 거는 둘째치고 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도 모른다는 점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지금의 행보를 봤을 때 우리가 적폐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적폐와 악폐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랬을 때 적폐 악폐의 일부분이었던 박근혜의 탄핵을 촉발했던 사건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적폐 악폐를 청산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따져야 할 텐데요.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적폐 악폐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그것을 피부로 느꼈던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우리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세계 전반적으로 망쳐왔다라는 점을 꼭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남북관계 파탄을 심각하게 초래했죠.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폐쇄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전쟁 정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파탄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다른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자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외교를 펼쳤다는 점, 사회적으로도 가계부채를 1300조에 이르게 했다는 점, 문화적으로도 블랙리스트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박근혜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명박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이 자리에 서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 이 나라가, 한 국가가 망가졌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전쟁 정세,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고 그런 전쟁 망언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호구로 보기에 전쟁 무기들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 미치광이 소리 들어가면서 뻔뻔하게 팔아댈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이 동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의 평화, 그리고 지구의 평화를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 이 토요투쟁에 온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 이전에 이 나라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은데, 2016년에 촛불항쟁이 100만 명, 200만 명이 거리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제2의 항쟁, 박근혜 탄핵 다음으로 올 항쟁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제 발언이 길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생각을 안 해놨네요. 넘기겠습니다. 구호 외치지. 구호를 같이 외쳐볼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다들.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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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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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추워서 여러분 발언하는데도 다 떠시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민중총궐기로 우리가 계속 광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앞에서 다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여러 문제가, 아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녀상 농성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녀상 농성이 시작됐던 이유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이 소녀상 농성은 2015년 12월 28일 체결됐던, 굉장히 졸속적으로 한일 양국에서 체결이 되었던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이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고, 이 한일합의 폐기를 통해서 일본과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 소녀상 농성을 시작했고, 이제 오늘로 691차가 되고 이제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일합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누가 들어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일합의는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지키면서 25년 이상 동안이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치셨던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10억엔이라는 돈을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민간 차원에서 전달할 테니 이 문제를 이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상이 이전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일합의 안에서 하고 있고, 그 한일합의를 이제 우리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였던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도장을 찍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녀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그 누구라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혹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가해자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자리를 그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면서부터 이 피켓을 내리면서 더 당당히 외치시면서까지 25년 동안을 이곳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돌아가셨고 벌써 33분의 이제 피해자 할머니분들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녀상 농성도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계속 돌아가고 계시고 이 문제의 해결은 계속 지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상 농성이 왜 계속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학생으로서, 젊은 청년 학생으로서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앞장서서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충북대에서 희망나비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희망나비 대표 김지선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더 추운 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2년이 넘도록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소녀상 옆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다 보니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소녀상 농성 1년 할 때 처음 이렇게 농성장을 와봤는데 이제 2년이 다 되어간다니까 뭔가 기분이 신기하기도 하고, 2년 되도록 해결된 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러고 우리가 춥게 이렇게 밖에서 잔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정부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우리가 소녀상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 해결을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피해 할머님들은 아직도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25년이 넘도록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먼저 증언을 하시고 25년이 넘도록 수요 집회를 이어가지만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 한일합의가 외국적이고 졸속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되었는데 이 한일합의에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우리는 그리고 일본 정부는 100억이라는 돈에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더욱 추락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되었으니 이제 소녀상 농성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해주지 않겠냐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서가 안 맞을 뿐, 정서가 맞지 않다고만 말할 뿐 더 이상의 말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본 정부와 한미일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 땅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제대로 된 사죄도 받지 못했는데 언제 우리나라 땅에 일본 군대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위기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민중총궐기에서는 FTA 폐기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악패 청산하라, 전쟁 반대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호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렇게 춥게 촛불을 들었는데도 아직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만 박근혜 8조 정치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쟁에 반대한다고,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미국의 무기를 강매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국방비 40조보다 더 비싼 45조를 내면서까지 국방을 더욱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국방을 지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땅 우리 땅 한반도에 하늘과 바다에 항모전단 세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1년 가까이 소녀상을 지키고 오늘 민중총궐기를 다녀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한일합의가 폐기될 때까지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와 인권을 꼭 얻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국자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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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앞에서 친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 모여서 박근혜를 내리고 이제 당선된, 정말 말 그대로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촛불 민심이라는 여러 이야기들을 당장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 굉장히 오랜 시간이 벌써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분들께서는 계속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고 더 멈추는 게 아니라 촛불 민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청년 학생으로 계속 모여야 되는 이유를 항상 현장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항상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9월 28일에 이제 서울시 종로구에서 이 소녀상을 이제 공공조형물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들으셨겠죠? 네, 이제 그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된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이 소녀상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조례를 하나 더 제정한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소녀상 농성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녀상 농성이란 건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일합의 폐기와 그리고 소녀상 철거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것이고, 한일합의는 이제 종로구가 아닌 이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두 정부 간에 체결된 합의입니다. 이제 종로구에서 조례로 제정됐다고 하지만 이 소녀상 철거를 이제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한국 정부에게 철거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